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던 인수위가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 오히려 조일 건 더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지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새 정부의 금융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마지막 순서, 조정현 기자입니다. 40대 한모 씨는 대기업에서 나온 뒤 창업에 나섰다 쓴맛을 봤습니다. 다시 새 사업에 도전 중이지만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다 보니 자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차기 정부에선 대출 규제 완화 대선 공약이 실현될지 요즘 관심사입니다. 못 받았던 이제 대출들 한번 받아볼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근데 또 같이 이제 이자가 같이 또 오른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모로 지금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와 반대로 간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소득을 감안해 대출해주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에 육박해 세계 최고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이 비율이 85%를 넘기면 소비 위축을 우려할 만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계치를 한참 뛰어넘은 가계부채는 GDP의 4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에 발목을 잡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리도 전방위적으로 뛰는 상황이어서 결국 규제 완화는 대선 전국에서 나온 한 카드에 그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오히려 DSR 같은 규제를 얼마나 정밀하게 가다듬을지가 관건입니다. 저금리 유동성 국면에서 선보인 현재 DSR은 전세자금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예외로 뒀습니다. 이 두 대출을 더하면 은행권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 예외 항목들을 어디까지 DSR에 편입시킬지 논의가 시급합니다. 은행권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DSR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산대는 우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를 해왔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까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과도하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DSR이 강화되면 고소득자보단 저소득층의 대출 문턱이 훨씬 높아집니다. DSR 계산에서 제외되는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 등 공공금융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의 흐름이랑 그다음에 부채 상황 같은 것들 좀 고려해서 적절한 정책 조합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가계부채의 적정성과 질을 좌우하는 만큼 금융과 부동산, 취업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